여러분, 2억이라는 빚이 단돈 6천만 원이 되고 7억이 넘는 빚이 단돈 2천만 원만 남게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릴 두 사례는 제가 직접 진행해서 실제로 법원에서 개시 결정된 사건들입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남성분 아저씨 56년생인데요. 빚이 처음에는 2억 1천만 원이었는데 결국은 6천만 원만 남게 돼서 잘 끝나게 된 케이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이 56년생 남성분은 20년 전에 뭐 친구분인지 뭐 정확히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상담할 때 일단은 보증을 잘못 썼는 바람에 인생이 좀 힘들어진 분이십니다. 보증 빚이 한 번 터지면 어떻게 되죠? 전화 오고 막 독촉 오고 압류 오고 결국 이분은 도망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도망이 그냥 도망이 아니라 장차 20년 동안 도망을 다니셨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나이도 드시고 하니까 더 이상 도망을 다닐 수 없으니까 좀 정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착하신 게 뭐 일용직, 경비, 공사 현장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데리고 다니는 그런 일용직을 하셨어요. 진짜 안 해본 일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경기가 너무 나빠지니까 공사 대금이 자꾸 밀립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데리고 다니는 외국인 친구들한테 일당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외국인 친구들한테 일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공사 대금이 밀려서 줄 수가 없으니까 개인 대출로 시작을 해서 일당을 주고 또 공사 대금이 밀리니까 또 대출. 그래서 또 계속 이 돌려막기 악순환. 이 외국인 친구들 일당을 줘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이렇게 대출 빚이 커져서 저희 사무실에 왔는데 문제는 본인 빚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셨어요. 정확히 본인의 채권자가 어딘지 파악을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20년 도망 다녔으니까 채권자도 막 A에서 B로 넘어가고 그 채권 양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저희가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이제 채무를 조회해서 다 찾아드렸고요. 다행히도 누락된 채권 없이 다 찾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사건 진행 과정을 보시면 25년 3월 5일 날 신청서를 접수했고 25년 3월 11일 날 바로 거의 뭐 일주일 만에 금지 명령이 나왔고요. 25년 4월 16일 날 금지 명령 나오고 한 달 정도 지나서 보증 공고가 나왔고 25년 6월 2일 날 보증서를 제출했습니다. 25년 7월 4일 날 보증서 제출하고 한 달여 만에 개시 결정이 나고 25년 10월 16일 날 채권자 집회가 잡혀서 잘 참석하시고 마무리됐는데 여기 보면 보증 공고가 나오고 한 2달 정도 지나서 저희가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이제 뭐 문서 작업이나 이런 게 어플 은행 앱 같은 게 서투르기 때문에 뭘 입력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탕감맨이 1에서 100부터 다 보증서를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뭐 계좌 거래 내역 소명해라, 뭐 보험 내역 그 환급금 조회 그거 뭐 지적 전산 자료 저희가 정말 같이 저희 사무실을 불러가지고 보증서 같이 작성해 드리고 해서 보증서 제출하고 한 달 만에 더 이상 추가 보증 없이 개시 결정돼서 바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 결과 얼마가 이분은 탕감이 됐을까요? 총 채무가 2억 1,851만 2,055원이었는데 월 변제금 이제 매달 법원에 내는 변제금이에요. 178만 4,793원 36개월 동안. 그래서 이 1784793 곱하기 36 하면 총 변제금이 이분은 법원에 6,425만 2,548원만 내면 2억 1,851만 2,055원의 빚이 탕감이 됐고 그러면 탕감 금액이 얼마냐 정확히 1억 5,425만 9,507원이 탕감됐고 탕감 이 율은 59.07%. 여러분 2억 1,851만 2,055원이 59.07%가 탕감돼서 1억 5,425만 9,507원이 탕감됐습니다. 그러면 이 탕감이 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 한번 보시죠. 자, 탕감 비용 저희한테 주는 수임료 240만 원,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아무것도 몰라서 다 해드렸는데도 좀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12만 원. 그리고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법원 서비스 이용료 아니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료 법원에 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내야 돼요. 이건 뭐 타협이 안 돼요. 그래서 채권자 수가 5명. 중복된 이분은 채권이 오래돼서 국민행복기금이 이제 막 8개 있는데 그건 하나로 칩니다. 그래서 인지송달료는 28만 8,800원. 그래서 총 이분은 2808 800원 280만 8,800원으로 총 채무
1억 5,425만 9,507원을 탕감받았습니다, 여러분. 도망 다니신 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이제는 잠이 좀 온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총 이 금액으로 이 채무가 탕감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66년생 여자분이셨고요. 빚이 7.2억이었는데 2,5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어렸을 때 25살 정도에 이제 결혼을 하셔서 두 딸을 낳으셨는데, 이 전 남편이 이제 이혼하셨는데 남편이 이제 상습적으로 폭력 이런 걸 하셨대요. 그래서 결국 그 폭행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이제 어린 딸이 그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결국 이혼을 하셨고, 이혼하시자마자 두 딸이랑 이제 3천만 원만 들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대문 의류시장이나 뭐 이런 데서 그런 아르바이트 하시고 돈 모아서 이제 눈썹 다듬는 매장 차리시고, 그다음에 백화점 판매직도 하시고 안 해본 일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제 결국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했는데 결국 사기를 당합니다. 이 프랜차이즈가 뭐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데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빚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7억 2천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총 채무가 7억 2,142만 731원, 무려 7억 2천. 문제는 이제 해결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앞에 남성분처럼 본인 채무를 잘 모르세요. 이것도 이제 오래된 채무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저쪽으로 넘어오고 양도되고, 오래돼서 전체 채무를 몰라서 저희가 앞에 남성분처럼 전체 채무를 전부 추적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채무를 찾는 게 여러분 100% 다 나올 수는 없어요. 대부업체 같은 거는 나오기가 힘든데, 그래도 이분도 다행히도 저희가 100% 채무를 다 찾아서 사건을 잘 진행시킬 수 있었고요. 사건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10월 10일 날 이제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를 했고요. 24년 10월 11일 날 금지 명령이 나왔고 비용 예납 명령도 같이 나왔어요. 이분이 이제 사기 당하시고 나서 이제 보험 영업직을 하시는데, 요즘 뭐 회생법원에서 이 보험 영업직은 이제 근로자 급여 소득자를 보지 않고 영업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따로 회생이원 보수라고 비용 예납 명령이 나옵니다. 이제 한 15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것도 타협이 없습니다. 무조건 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24년 11월 12일 날 보정 공고가 나왔고 24년 12월 30일 날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5년 2월 25일 날 개시 결정이 되고 25년 4월 4일 날 채권자 집행, 그다음에 바로 인가 결정이 되셨죠. 근데 보시면 보정 공고가 나오고 보정서 제출을 바로 못했습니다. 이분도 앞에 남성분처럼 자료 준비하시는데 이제 컴퓨터나 은행 어플, 뭐 금융 자료, 계좌거래 도표 소명하는 게 좀 서투르셔서 이분도 앞에 남성분과 동일하게 제가 사무실로 불러서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1에서부터 100까지 같이 보정서 작성을 도와드렸고, 한 번에 보정서 제출하고 또 추가 보정 없이 바로 다행히도 개시 결정이 나서 인가 결정까지 잘 처리가 됐죠. 이 여성분 그러면 얼마나 탕감됐을까 결과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총 채무가 7억 2,614만 2,731원이었는데 월 변제금 법원에 내는 돈 68만 7,100원을 36개월 동안 내셔서 총 변제금은 2,424만 888원, 24240,888원. 그래서 자, 탕감 금액 7억 190만 1,843원. 여러분, 무려 92.96%가 탕감됐고 변제율은 7%입니다. 총 채무 7억이 넘었는데 총 변제금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개인회생의 힘입니다. 그리고 제도의 효과고요. 그러면 이 탕감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자, 탕감 비용 봅시다. 저희한테 주는 돈 수임료 250만 원, 똑같이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필요하겠죠? 이분 채무가 좀 많았습니다. 앞에 분보다 20만 원 나왔고요. 인지송달료, 당연히 채무가 크니까 앞에 분보다 채권자 수 많았겠죠? 12개 65만 800원. 아까 말씀드린 그 비용 예납 명령, 법원 회생위원 보수 성격 15만 원 해서 총 350만 800원으로 7억이 넘는 빚이 탕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탕감되시고 인가 결정까지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본인이 살면서
처음으로 자기 편이 생겼다는 느낌이 처음이래요. 그래서 저희 둘이 막 정말 고생하셨다 이렇게 격려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사건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자, 앞에 분과 이분 두 분 공통점이 뭐냐면 두 분 다 본인 채무를 몰랐다. 자, 채무를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100% 보장은 아니지만 저희가 채무를 모르셔도 다 찾아드립니다. 저희가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다 찾아드립니다. 그러나 100%는 아닙니다. 뭐 이상한 건 아니지만 좀 우리가 모르는 신생 대부업체 같은 거는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부채 발급할 때 100%는 아니지만 저희가 다 찾아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 다 보증서를 자료 준비할 때 그 자료 준비가 좀 서툴러서 두 번 다 연기 신청을 했고 두 번 다 했지만 그래도 보증서를 다 우리가 저와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잘 깔끔하게 내서 한 번에 개시 결정이 났고 추가 보존 권고 없이 다 났어요. 쉽진 않았지만 결국엔 두 분 다 남성분은 1억 5천 탕감, 여성분은 7억 이상 탕감. 자, 여러분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남성분처럼 20년 넘게 도망 다니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성분처럼 인생이 너무 버거워서 아무것도 손에 못 잡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희생이나 개인 파산은 여러분 알고 준비하면 살고 몰라서 방치하면 무너지는 제도입니다. 남성분, 여성분 둘 다 스스로는 절대 해결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저희 사무실 찾아와서 저 탕감맨이랑 같이 헤쳐나가서 많이 탕감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두 분 다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 금액이 내가 총 채무가 이 두 분처럼 금액이 비슷하다. 그러면 변제율도 똑같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비밀입니다. 저 탕감맨을 찾아주시면 100% 알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빚이지만 여러분의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변제율은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민만 하지 마시고 내 채무가 대체 얼마인지조차 모르겠다면 제가 아래 댓글에 남겨놓은 상담 신청서로 한 장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맞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이 탕감맨이 알려드리겠습니다.